4.7 재보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병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주장했죠. 그리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 오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결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김재섭 의원께서 이러한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보궐선거를 이긴 지 이제 막 열흘 남짓이 됐는데요. 네. 벌써 우리가 승리에 도취돼서 이렇게 당의 쇄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하지 않고 네. 단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면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네. 제가 이게 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오늘 좀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불과 5개월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저희가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그게 채 5개월도 되지 않아서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탄핵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소신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면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시점은 잘못됐고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는 당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사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사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도 아직 부재한 상황에서 네. 자칫 이게 국민들께 보이기에는 얘네가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약간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어저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됐던 것은 사면도 사면이지만 탄핵의 정당성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하. 사면 논의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당에서도 할 수 있고 대통령께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탄핵의 정당성을 다시 들고 와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탄핵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보수 정당답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네. 보수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고 그렇죠. 어떤 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네. 저희가 정면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 반대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며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특히 이제 저희 당의 한명숙 재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기판력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논리적으로 충돌이 더 될 수 있고 네. 이것이 국민들의 보기에 그 신뢰성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비대위원회에서요. 예. 사면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은 김재섭 의원님 한 분만 제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들도 동의를 하셨나요? 그 공식적인 발언은 저 혼자 한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발언 이후에 몇몇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래 네. 말 잘했다. 그래 음.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였다라고 응원을 좀 해주셨고 예.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기사가 나가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좀 목소리를 잘 내줘서 고맙다. 적절한 아하. 시기였다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공개적으로는 김재섭 위원님만 말씀을 하셨고 비공식적으로 많은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어제 서병수 의원뿐만 아니라 주호영 대표 대행도 사면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내셨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 통합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사면을 건의했고요. 밖으로 예. 보이는 공식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사면 요구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네. 당내 이제 큰 스피커라고 불리는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면론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예. 뭐 저희 당 내에서는 사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사는 역사대로 묻어야 된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시고요. 예. 무엇보다 제가 오늘 많이 또 연락을 받았던 게 이제 20대, 30대 지지자분들께서 네. 이번에 국민의힘한테 좀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다시 이렇게 전직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충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기에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가지고요. 네. 당내 입장이 일방적으로 뭐 사면론에 무게를 싣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좀 입장들이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잖아요. 예.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떠났지만 비대위 자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비대위의 임기는 네. 앞으로 차후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전까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인 주호영 대표 체제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가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또 차기 원내대표와 지금 현직 비대위원들이 같이 전당대회까지 임기를 같이 가져가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도 혹시 사면론이 국민들 앞에 그 재보선 승리에 도취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까 봐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예. 이런저런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4.7 재보선 압승 이후에 내부 분열도 많고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자중 질환에 빠졌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김재섭 위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뭐 자중질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네. 뭐 국민들께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기사 내용들을 쭉 보면 네. 어떤 당권 경쟁이랄지 아니면은 오늘 나온 뭐 사면론이랄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해묵은 문제들이 등장하지 네.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우리가 이제 배출한 정당으로서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정책 과제를 어떤 것으로 내놓을 것인지 민주당과의 각을 세우면서 우리의 정책적 선명성을 얼마나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렇다 할 메시지를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은 이번에 뽑아줬더니 자기네들끼리 당권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게 할 수는 있지만 예. 뭐 어쨌든 이 당 내에서는 이렇게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 저희들끼리 뭐 치열한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에 대한 논의들도 좀 또 특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청년 비대위원이시고요. 그리고 예. 앞서도 20대, 30대 당원들, 그다음에 청년 의원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 동의를 표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혁신 쇄신을 보여주려면 이런 초선이나 또는 청년들이 힘을 많이 좀 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과연 지금 출사표를 던진 김웅 초선 의원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혁신적일 텐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 내부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 오히려 처음에 김웅 의원이 그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그 출마 의사를 표했을 때는 네. 약간 의심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좀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가장 높아져 있던 때인 만큼 김웅 의원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 2030 유세단으로 굉장히 큰 히트를 한번 쳤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었고 기존에 우리 당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뭐 이러한 기류를 타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젊은 사람들이 정면에 나서서 당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 공통된 의식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요. 김웅 의원의 가능성이 점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네. 네, 국민의힘 당내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요.
그 4.7 네. 재보선 때 약속이기도 하고요. 야권 통합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현안일 텐데 지금 뭐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섭 네네.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합당의 가능성?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당내에서도 굉장히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있습니다. 바로 네.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한 달 정도의 텀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전 굉장히 그 합당 절차랄지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저희가 정작 치러야 되는 전당대회를 연기하거나 제대로 못 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절차와 많은 어떤 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일인 만큼 네. 제 생각에는 전당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당 논의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홍준표 전 대표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복당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전혀 외부인인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에게도 문호를 열면서 원래 같은 식구였던 홍준표 의원의 복당 불허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섭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저는 어쨌든 소식껏 반대 목소리를 좀 냈었지만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당난 거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홍준표 의원이 우리 당내에 가지는 어떤 입지랄지 야권에 가지는 입지가 대단히 크고 네. 또 복당에 대한 의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 혼자 뭐 반대한다고 돼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차후에 이제 당과 홍준표 의원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당의 더 발전과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게 하겠지만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